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소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같이 증시 변동성이 크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랬을 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 상황에 딱 맞고 제가 지금 이 상황과 버무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0년도 3월에 우리는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그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는데요. 올 초부터 다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런 변동성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매크로 투자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8가지 원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다 좋은 말인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있는 리스크를 분산화하고 최소화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주식시장은 각 업종은 제각기 반응하는 게 다르다. 각자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최소화하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업종, 기업인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기업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라면 사이클을 타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을 먼저 보면은 거시경제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금융위기나 리먼 사태 같은 경우 뉴스가 빵 터지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트래킹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요즘에 보면 FOMC 회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죠. 0.5포인트를 올린다는 등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긴축을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와서 업종을 보게 되면은 유가 감축으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들쑥날쑥하게 되죠.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듯이 업종에 따라서는 수요 공급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기업의 경영, 규제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반독점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업종과 기업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각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지표가 발표하게 되는 순간에 그 기업이 오르고 내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게요. CPI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표는 매달 둘째 주에 발표를 합니다. 5월에는 11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럼 이거 발표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를 보게 되면 은행, 중개, 투자, 건설, 주택 등이 있습니다. 내가 JP모건에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를 챙겨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따라서 어떤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11개의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JP모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의 대표죠. 그리고 임의 소비재의 대표는 아마존이랑 홈디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요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각광을 많이 받는 섹터인데 P&G랑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섹터를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섹터를 보게 되면 은행은 올라가는데 보험이 내려오거나 혹은 보험이 올라가는데 은행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JP 모건의 최근 주가를 보면 많이 내려왔는데 보험 관련된 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기술주를 넘어와도 같은 모습인데 반도체랑 컴퓨터가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컴퓨터는 따로 사이클이 있진 않죠. 그래서 애플 같은 기업들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섹터가 아니라 요즘 경제는 조금 더 세퍼레이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책에서는 업종별로 지도를 또 나눠놨습니다. 컴퓨터, 전자, 인터넷을 각각 분야별로 쪼개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나는 어느 섹터, 어느 세부 섹터를 봐야 되는지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경제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그리고 불황이 끝나면 다시 호황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가는데, 그럼 불황기에는 모두 다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황기에 오히려 강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 자산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순환이랑 경기 방어인데요.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게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주유도 하고 잘 놀러 다니죠. 그런데 경기가 침체 구간에 들어오면은 소비를 줄여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하는데, 세탁이라든지 혹은 먹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랑 방어를 알고 있으면 호황기, 불황기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테니까 내 계좌에 있는 기업들이 포함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경기 순환에는 자동차, 건축, 제지, 소매 등이 있고,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델타항공, GM, 월풀, 아마존, 홈디포가 있습니다. 아마존이랑 홈디포 요즘에 좀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와 반대로 경기 방어주를 보면 방위산업, 식음료, 의료, 제약 등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듀큐파워, P&G,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머크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내가 사이클을 잘 알고 타이밍 좋게 매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아마존도 투자하면서 존슨앤존슨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산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으쌰으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홈디포가 정말 신나게 올라가고 배당을 주는 기업인데 배당률조차 매력 없던 구간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카콜라는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 6개월을 보면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좋게 딱 매수하기보다는 홈디포를 투자하면서 코카콜라는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내가 투자하는 섹터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결국에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준의 부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다, 이런 걸 인지하면 좋을지 그 지표 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알려면은 선행지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 관련된 선행지표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오른쪽에 발표 시기까지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 반응이 괜찮은 거 2개를 말씀드려 보면 주택 착공이 있고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보는지, 그리고 현재 지표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허가를 볼게요. 건축 허가를 잘 내준다는 건 그만큼 건설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로 인해서 많이 경제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작년을 보더라도 신나게 올라갔었죠. 우리 주식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월을 보면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일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 여기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용보고서 안에 실업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업률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3%대까지 와서 여기 머물러 있는데 거의 완전 고용까지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길 잘 지켜주나 이걸 체크해 봐야 되고, 연준에서는 이런 거 고용이랑 물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고용은 괜찮다?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댈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실업률이 여기서 반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함부로 물가를 못 오르겠죠. 그래서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경제 지표들을 직접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 서치가 있어요. 우리 네이버에서 서치하듯이 여기서 서치하면 되는데요. 실업률 건축허가 구매관리자 지수를 치면 됩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영어를 써놨는데요. 구매관리자 지수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PMI라고 치면은 밑으로 이렇게 몇 개가 뜨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앞에서 봤던 그런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지표에 맞게 나는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주가 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소, 기술 변화랑 그리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자금 보호 10가지 규칙, 리스크 관리 12가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것들이 여기 포인트에 있으니까 내가 투자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